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끌려다녀야 되고 남이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다가오는데 질문하기도 힘들고 내가 질량이 모자란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는 지식사회예요. 인류가 운행되는 환경에서 최고의 지식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갖추지 않고 성장을 했을 때 호구가 되는 거죠. 그럼 호구 삼는다고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내가 이 사회에 같이 성장치 못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재주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머리도 좋고 어떤 부분에서 아주 똑똑한데 어떤 부분이 모자랄 때는 그 질량만큼 내가 호구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호구예요. 호구들한테 사기를 치거든요. 호구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호구. 평소에는 엄청 똑똑한데 항상 그 사람이 사기당하거든요. 그래 또 상대를 욕합니다. 호구들이 내가 당해놔놓고 상대를 욕하면 다음에 또 호구 당해야 돼요. 그건 절대 안 끝입니다. 한 번 내가 농락을 당했다라는 것은 내 질량이 모자랐다. 이럴 때는 내 질량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당하지 않는다. 호구는 당한 사람이 또 당해요. 우리가 사고 난 사람이 또 나고 하면 병이 들은 사람이 다시 병 들리듯이 항상 우리는 기운이 쌓여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거를 갖추지 않으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항상 반복합니다. 왜? 이제부터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한테 오기 때문에 한번 나기 시작을 하는 거. 사고 안 난 사람들이 사고 딱 났다. 이제부터 사고로 해갖고 너를 다스립니다. 이거는 왜 사고 나는가? 내가 질량이 모자라고 뭔가가 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어려워졌으면 이걸 다시 한번 만져보고 내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상대를 뭐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상대 뭐로 하는 것도 걔 안 와요. 우순간에 풀리니까 기분이 좀 풀리니까 다음에 또 사고가 더 크게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호구 잡히는 거죠. 세상에 호구를 어떤 것만 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호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만 가지 호구가 다 있죠.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풀어주는 것이 사기당하는 호구. 몸이 아파져 갖고 맨날 병원에 다니는 것들도 호구입니다. 병원에 갖고 노상 등신되는 거예요. 배 벌리라 가이찍 벌리줘야 되지. 아 벌리라 가이 아 벌려야 되지. 안 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아프니까 말 들어가면 나술락하니까 호구되는 겁니다. 뇌를 갖추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 사회에 어디든지 호구가 되고 양육강식이 된다 이 말이죠.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이걸 만져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오만 지식이 다 있는 겁니다. 누가 대학만 다녔다고 해서 지식을 갖춘 게 아니고 이 사회 모든 것들 환경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 70% 성장한 걸 접하고 있는 거예요. 대자연에서 우주가 70% 팽창대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또 대자연 안에서 팽창되고 있는 대우주예요. 지구 밖이 우주가 아니고 여기도 우주입니다. 기운이 운행된 것이 70% 팽창되고 운용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사는 우리가 우주의 변화에 못 따라가면 도태되고 항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최고의 우주입니다. 우주 중에서도 운행되는 우주 최고 우주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질량이 안 됐던 겁니다. 이제는 과학시대에 이 자연의 과학만 만지는 게 자연 중에 초자연 인간 과학이 일어나야 이제 진짜 과학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인간이 운행되는 법칙, 이것은 우주의 운행 법칙과 같은 겁니다. 인간 과학이 시작되는 시대가 이제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인간을 모르면 우주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을 파악을 하고 인간을 바르게 알고 우주를 접하면 우주는 스스로 알게 돼 갖고 있는 나를 찾지 않고 우주에서 뭔가를 과학을 한다라고 하는데 인간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면 우주는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하고 나 자신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나면 우주는 스스로 다 알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지식을 갖추어야 되고 지식을 갖추는 원리는 내 주위에 주어지는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더라도 내 주위에 주는 환경은 니한테 갖추라고 주는 겁니다. 배타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지식을 갖추는 것이지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다녀야 지식을 갖추는 거라는 생각은 아니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갖추는 지식이 있고 사에서는 사에서 갖추는 지식이 있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갖추어라. 배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가 이걸 흡수할 때 그럴 때 내 질량이 높아진다. 이 사회는 온통 책입니다. 환경 자체가 책이에요.
지식이 모자라면 인자는 도태됩니다. 누구도 인자 이끌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갖추지 못했다면 인자는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주위의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갈 때 우리는 채워지고 너 영혼의 에너지가 질량이 좋아져서 분별력이 바르게 생기고 사람들한테 호구당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깨야 되는 거죠. 너가 배려한다는데 뭘 배려한단 말이냐 요 소리입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알고 네가 배려를 해야지. 배려는 잘못하면 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니라. 함부로 배려라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사회가 배려하면서 살자 하는데 있는 사람 갈라섭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조금 못 살더라도 보객돌 좀 털어가. 더 없는 사람들한테 또 내가 길을 가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가게 배려하고 이러자는 거죠. 네가 바쁘면 빨리 가세요. 뭘 배려를 해서 네가 가지고 네가 쓰세요. 뭘 배려를 해. 배려라는 걸 조금 바르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배려를 한다. 그럼 가진 자라니까 지금 노블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노블리스가 오블리지를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노블리스가 뭐가 노블리즈인지 가진 자가 뭘 가졌다 하는지 이 근본을 지금 잣대를 못 찾고 가진 자가 없는 자한테 주자 그러니까 그럼 재벌들이 돈을 안 내놓고 없는 자들을 안 줘버리면 저 사람들은 때려 죽일 사람들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 재벌들은 저거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든 어떻게 가지고 있든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피 흘리며 땀 흘리고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이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이 나라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지고 힘은 없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충실히 일하는 걸 요구하지 마라. 가진 자는 뭐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식을 갖춘 자가 가진 자예요. 지식을 갖춘 자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을 이 국민들의 소외된다다가 나누어야 돼요. 이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갖추면 어떻게 되냐? 똑똑해지고 엄청나게 질이 좋아져요. 이 질이 좋아진 걸 가지고 국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내보다 지금 지식을 잘 못 가진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있으면 전쟁 중이에요. 이건 큰일 납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나라는 망해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야 되고 사람을 위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야 되고 이 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배려라는 것은 내가 갖춘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자를 가리키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인간한테는 24시간에 하루의 시간을 줬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라고 준 거예요. 한 등분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한 등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한 등분을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쪽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한 등분은 우리가 좀 잠도 자고 뭔가 먹을 것도 우리가 좀 채우고 휴식을 하고 요걸 한 등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등분은 내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네가 자유의 시간이 있는데 이 한 등분을 배려해야 된다. 이 시간을 아주 소외되고 없고 모지르는 곳에 얼마나 내가 배려하고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너가 삶의 질량에 이 모습이 달라진다. 내가 사회에 배려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쓰지 못한 자는 너는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에 시달릴 것이고 그거는 내 시간이에요. 잠자는 건 내 시간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쉬는 거는 내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우리한테 경비로 써라고 주는 이곳에서 그 일의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한테 주는 환경들을 좀 다 소화하면서 내가 크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이 30% 요걸 우리가 어떻게 분배가 서느냐 네 미래가 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30%를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서느냐 하면 골프 치러 가고 술 먹고 저쪽 놀러 가고 이러고 써요. 그럼 네 저축인 게 없지. 소모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사회를 내가 접근을 해서 소외된 데다가 내가 저축을 하면 자연에서부터 너한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네 시간을 아주 사람을 덕되게 하면서 사는구나. 너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너 거를 사람을 덕되게 하고 있다.
이게 하느님이 너한테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요건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누구한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성장을 할 동안에 필요한 경제를 대주는 게 회사입니다. 이 사회다 이 말이죠. 그걸 대주는 곳에 내한테 환경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배우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쪽을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는 의무예요. 사회 배려라는 것은 내 걸 가지고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지식도 갖췄고 뭔가 질량을 키웠다면 이걸 갖고 그늘진 데다가 쓰는 거죠. 지식인이 네가 돈을 들고 불쌍하다고 주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식인한테 그는 돈을 주지 않았어요. 분배를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네가 활동하는 데 써라고 준 돈을 거기다가 줘버리면 너는 활동을 못해. 활동하라고 주는 경제예요. 지식인이 활동을 질량 있게 더 잘하려고 그러면 활동비가 더 필요하니까 더 줍니다. 자동으로 주게 돼가 있어요. 내가 활동비를 이래 받아서 공부하는데 성장하는데 써야지 그걸 삥땅 쳐갖고 집 사는 데다가 신경을 써버린 만큼 니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집은 네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못 푸는 거라. 내 질량 가꾼기 심은 30% 밑에 이것은 이 그늘진 데다가 뿌릴 줄 알아야 돼. 네 집은 없어도 올 때 되면 다 와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사회에서 경제를 주니까 이걸 갖고 집 사고 그다음 저 땅 사고 내 재산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갖추는 데 더 힘쓰고 너 질량을 키우고 사회 돌아보면 네 밭을 만들어라 했더니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쪽에 내가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건 내 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내가 살 밭, 내가 성장을 해서 큰 일을 할 때 이 밭이 잘 돼가 있어야 일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방치해 놔놓고 내가 큰 일을 할 만큼 이렇게 갖추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밭이 없어요. 자갈밭밖에. 네가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지련돼야지 내가 통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질량이 모자라는 백성들하고 무엇을 일을 한단 말이냐. 네가 움집할 땅이 없어. 지금 요래 된 거예요. 이것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잠재 속에 있는 이걸 지금 우리가 캐야지. 초등학생도 생각을 하고 3000년 전에도 생각을 하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의 지금 지식의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벌써 해놨는데 뭘 또 개발을 해서 네가 먹던 살 좀 뿌면 되지 그러면. 아주 질라전 3000년 전에 그래 무식할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봉사라고 남을 위하는 거라고 한 것을 지금 이렇게 질량이 아주 좋은 사회에서 그걸 지금 남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뭔가 한참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질량을 배려해야 배려가 되는 것이지 물질 배려는 배려 아닙니다. 물질은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그 물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식을 배려하려면 이 지식을 배려하러 갈 자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자리예요. 생각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물질을 들고 가면 나를 반겨하니 그걸 갈라미기면서 지식을 봉사하는 거야. 봉사는 지식 봉사만 봉사지 물질 봉사는 절대 봉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라는 것은 살만한 사람 너희들끼리 배려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낮은 곳에 배려하는 겁니다. 요 근본들을 지금 바르게 정리 못하면 3000년을 배려해도 이 세상은 우글우글 어려운 사람들만 있지 절대로 바르게 못 잡습니다. 자리 양보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양보하지 마세요. 양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라는 자꾸 단어를 쓰면서 그 논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양보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를 하는 것은 상대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양보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라는 거죠. 어른들이 존경스러우면 어른들이 오면 내 자리 얼른 일러줍니다. 이 사회를 감추려고 해서 되나요? 내가 어른들이 오는데 자리를 일하기 싫어. 일하지 마세요. 그래 어른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가 이래야 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야지 사회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왜 자꾸 양보하라 그래? 누구 논리합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게 없다면 아이들이 우리한테 양보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크게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딱 눌러갖고 이기세요. 어른한테 딱 버티고 이기라니까. 너 얼굴도 두껍다 좀 일나지 하면 아이고 나도 다리 아픕니다 이라고 책가방 모이고 학교 다녀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양보하지 마.
근데 어른들을 존중하면 네가 일나라 소리 안 해도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그거는 어릴 때부터 예절을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봄이 있어 지금 자란 거예요. 길 다니면서 봤고 텔레비도 봤고 누구 하는 행동도 봤고 전부 다 봄이 있어 내가 지금 다져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회가 직시를 해야지. 아이들이 일날라 그러면 아니다 야야 너가 앉거라 이래 앉혀줘야지. 아이고 일나니까 얼른 좀 앉는다. 다시 나오세요 일로 이래갖고 그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양보를 바라면 안 됩니다.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회임을 알아라. 0.1mm도 안 틀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어른들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에 그대로 반영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연구를 안 했어. 사회를 만지려면 이 사회를 바르게 보는 이 직감부터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부탁을 하건대 네가 일나기 싫을 때 절대 일나지 마라. 이거는 선생님 부탁입니다. 우리가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가 양보한 적이 없음. 인간은 절대 양보 못한다. 그렇게 주어져서 태어나가 있습니다. 네가 양보했다 하는데 따지고 가면 뭐가 나오느냐. 생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내가 갖춘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 네가 양보한 건 절대 일어나는 법칙이 없다. 내한테는 전부 다 필요해서 주는 것이고 필요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네가 양보할 일도 아니고 양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양보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다음에 시험지를 또 쳐야 될 거다. 시험을. 그런 걸 자꾸 내가 그걸 받습니다. 왜? 양보한 게 아니면서 양보했다고 하니까 또 니를 공부를 시켜서 시험지를 또 줘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그 소리를 합니다. 그 공부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걸 바르게 잡지 못해서 자꾸 이걸 갖다 양보라는 식을 네가 가져가니까 그는 없다 야야. 그게 끝날 때까지 네 공부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일어나니까 지금 행함이지 네한테 갖춘 만큼 질량만큼 행동이 될 뿐이다. 양보를 했다. 손해를 봤다. 네한테는 손해를 준 적도 없고 양보를 할 수 있게끔 준 것도 없습니다. 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있는 것이지 그 단어에 맞게끔 어떤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보한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네 실력이 모자라면 네한테 에너지를 걷어가는 것도 손해본 게 아니고 이걸 바르게 한 겁니다. 네한테 준 것도 준 자체가 네 게 아닌데 네가 어떻게 양보를 하나. 자연이 내한테 어떤 환경을 주어서 그 환경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면 절대로 상대가 그런 짓을 하면 내한테 오지를 않는다. 오는 거 가는 것을 전부 다 이걸 계산을 하지 마라. 줄 때도 있고 걷어갈 때도 있고 내 실력이 없으면 걷어가는 것이니 그는 걷어갔으니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내 실력 갖춰라. 내한테 준 거는 뺏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한테 준 거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서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나의 편리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양보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네한테 안 줬듯이 양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은 절대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바른 분별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건 양보가 아니고 환경이 이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을 뿐이지. 그 뒤를 잘 풀어가야 된다. 손해봤다, 양보한다, 덕받다 이런 계산 하지 마. 있는 대로 풀어가면서 내 자신을 갖추어라. 갖췄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스스로 풀 일이니 여기에 매이지도 말고 이런 일이 내 앞에서는 올 수 있는 환경이 돼서야 오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그런 환경을 안 주는 사람도 있다. 양보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건 네가 밀린 거지. 넌 양보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 양보를 못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는 양보를 못하게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물의 육신을 덮어쓰고 양보를 한다? 없습니다. 너의 환경에 따라 갖고 내가 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밀리나게 되면 저 사람은 커요. 버섯 마냥. 독버섯을 방치해 갖고 두면요. 이게 한참 커 갖고 나를 잡아먹거든요. 절대 양보는 안 됩니다. 양보는 안 되고 내한테 온 일은 내가 처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이거는 정리를 할 줄 알고 요렇게 해야지. 양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고 네가 약해서 밀리는 걸 양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러나 준 거죠. 요렇게 되면 상대가 더 커집니다. 이래. 내가 몇 분 이렇게 물러나 줘가지고 커졌다. 요래 되면 이게 나쁜 버릇이라도 커집니다. 이 큰 힘으로 나를 치러 와요.
이럴 때 이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났던 거예요. 결국 내가 무능해가지고 내가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크게 해가지고 당할 때는 썽이 나죠. 썽 나는 거는 누가 잘못이에요? 썽 나는 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매를 맞는 겁니다. 그게 환자거든요. 환자니까 뼈 부러진 놈만 환자가 아니에요. 가슴 아픈 게 환자고 미치겠는 게 환자고 여기 다 환자입니다. 이게 요 달라드는 놈은 가슴이 안 아픈데 이거 당하는 이게 그게 보통 언니들이 동생들한테 그랬다 그러죠. 언니의 자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실력을 갖추어야 언니 자격을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덕이 아닙니다. 양보는 네가 밀려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져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내 힘을 빨리 갖추세요. 내 실력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경제력을 힘을 갖췄든 뭐를 갖췄든 내가 힘을 갖추어 가지고 단호하게 이거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한테 도움되고 내가 도움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양보 소리 하들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양보 좋아하고 앉았네. 양보한 적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수군 사업이에요. 이거 바르게 잡는 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보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너가 이런 걸 하는 걸 용인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용인하면 안 되는 환경이 됐을 때 절대 용인 안 합니다. 또 이게 세상의 질서를 내가 깨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근본의 질서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배웠죠. 비유를 쓴 건데 일부러 토끼한테 져주는 걸 미덕이라고 단호히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죠. 거북이가 늦으면 2등 하면 되지. 아니, 늦은 놈이 왜 1등 한단 말이고. 토끼는 빠르니까 1등 하는 게 맞고 근데 그놈 또 낮잠 자다 보니 안 뛰으니까는 2등 하는 거 아닌가 봐. 아무리 빨라도 게으르고 잠을 자다 보면 거북이가 먼저 갈 수 있다. 근데 거북이는 또 부지런하지 않냐. 그래도 토끼를 이기는 거는 이래서 이긴다라고 가르치는 게 맞지. 양보를 가르치면 한 번씩 져주라고 저면 안 됩니다. 양보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논리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은 다스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알기는 알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키워야 돼요. 앞으로는 경쟁을 하며 키우지 말고 얼마나 지적인 일을 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거냐 요런 거를 비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가 아니고 우리가 가더라도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노력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적인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틀린다라는 거죠. 이기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일을 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빛나게 살아야 되고 뭐든지 지적인 걸 논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뭐 건투도 안 할 것이고 안 합니다. 이제 내 분명히 장난 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격투기. 누굴 때리고 나는 이겼다고 좋다고 웃음에 막 이러는 거. 어느 놈은 맞아갖고 제가 익하고 있는데 난 때리가 이겼다고 아주 홍이 인간이 그런 삶을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시합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는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 갑니다.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즐긴다. 요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기면 어떠냐? 이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